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특집 토론회 변화와 도전 전북의 미래를 말하다 진행을 맡은 원도현입니다. 지난 2014년 7월이지요. 민선 6기가 이제 오늘로 만 2년을 지나고 반환점을 도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난 2년간 전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고요. 또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도 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 6기 2년을 돌아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난 2년간 전라북도가 거두었던 성과가 무엇인지 또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특집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전주 MBC 특집 토론회 변화와 도전 전북의 미래를 말하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사님 지난주에 아주 짧게 해외 출장을 또 바쁘게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예,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세계 잼버리 유치를 위해서 뉴질랜드 그리고 농생명 산업 현장을 보기 위해서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 예, 아유, 정말 바쁘게 다니시는군요. 예, 다음 패널입니다.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고위원님 전라북도 고향이시죠? 예, 군산이 고향입니다. 예, 요즘 이제 국회 개원됐고 또 국민의당이 3당으로서 역할이 막중하다 이렇게 되 많이 바쁘시죠? 예,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국민의당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 예. 전라북도가 이제 국민의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대표한다는 심정으로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지난번 총선의 화제의 당선인이시죠.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예, 의원님 당선인 시절부터 아주 바쁘게 뛰셨는데요. 네. 예, 이제 상임위로 가셨죠. 어디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뭐 산업이 이제 기업, 예. 기업 유치, 중소기업 발전, 뭐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예,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위원회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교육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석대학교 김은권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학이 이제 시작이 되셨죠? 네,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조금 한가해지셨습니까? 예, 학기 중보다는 좀 한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 그래도 요즘 대학들이 방학 때에도 여러 가지 구조개혁 등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여전히 바쁩니다. 예, 그렇군요. 대학이 제일 바쁜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강성대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본부장님, 전북 오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작년 7월 22일 부임했으니까 한 달만 있으면 1년이 됩니다. 예, 그럼 1주년 파티를 하시게 되겠군요. 네. 예. 전북 경제 많이 어려워서 경제 전문가들에게 제가 기대하고 또 그런 바가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도민 여러분께 모처럼 나오셨는데요. 송하진 지사님,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오늘 전주 MBC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아주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패널 여러분과 함께 아주 뜻깊은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를 위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론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또 도민들이 또 어떤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자료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로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라북도에도 좀 일자리가 좀 많다고 하면은, 좀 많이 있다고 하면은 굳이 서울로 뭐 학교를 보낼 필요도 없고, 뭐 우리 자녀를 제 곁에 두고 학교도 보내고 그다음에 직장도 잡고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일단 여성 일자리가 너무 적다는 면에서 좀 문제점이 큰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원하는데 그만큼 뽑는 기업은 적고, 만약에 그 조금 뽑는 인원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복지 수준은 서울에 비해서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래서 우리 전북 지역 여성들이 서울로 눈을 돌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복지나 여건들, 그런 문화 쪽으로
시설들이 확충이 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중앙정부 쪽 말고도 지방정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해결이 되기 쉽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들과 여성들의 일자리, 그리고 저출산 문제까지 도민들의 걱정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게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들보다 좀 속 시원하게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많은 분들의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이 뭘까? 좀 근본적으로 전라북도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짚어보고 또 그것에 대한 대안도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께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출신이시면서 또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좀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나라가 60년대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될 때 그런 영남 중심의 산업화 전략을 취하게 되면서 산업화 도시화가 되는 과정이 영남에서는 영남의 농촌에서 영남의 도시로 이루어졌는데 호남과 충청에서는 뭐 자체 공장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서 근데 그 후로도 거기 그거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지역 균형 발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제 다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인구 비중에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25세 내지 29세의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에는 전북 인구 비중이 전국의 한 10%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은 3.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50여 년 만에 지금 3분의 1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이 돌아오고 또 기업이 들어오고 예산이 들어옴으로써 인구도 2배, 일자리 2배가 되는 그걸 목표로 해서 집중적인 발전 전략을 짜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정책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또 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과정이 역시 있다 이런 관점이시고요. 정운천 의원님, 예, 전라북도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낙후 원인을 보면 60년대 압축 성장 시기, 다시 말하면 산업화 시기에 미국과 일본이 아주 융성했잖아요. 거기에 연하는 부산과 서울이 고속도로 그 중심으로 발전됐고 그거를 균형 성장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호남 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아시다시피 일당 독주 30년 동안 그 중요한 시기에 한 당으로만 가져왔습니다. 이 3당 체제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경쟁 체제가 되고 책임지는 정치 시대가 되고 드디어 또 우리 서진 정책의 시대가 중국을 향한 서진 정책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래서 우리 송하진 지사님이 민선 2기 때 지금 후반부 때는 활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거기에 우리 3당이 협치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면 해결 방법은 더 희망의 해결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역시 정치적인 변화가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결국은 전라북도가 가야 할 방향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짜가지고 이제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임시 방편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뭐 보여주기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 한번 방향이 설정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야 할 때 이게 이제 성장이 되면서 우리의 일자리도 생겨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개인의 생각으로 도정을 펼친다기보다 도민의 생각을 받아서 그걸 정책화하는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가 가진 장점들 몇 가지만 들어보면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이문학적 자산들 엄청나죠. 또 아름다운 자연 생태 환경 엄청나죠. 또 우리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가장 최근의 성장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탄소 산업적인 배경. 거기에 이제 새만금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전라북도를 밑받침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볼 때 이걸 토대로 해서 결국은 산업을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일자리가 되고 희망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제 좋은 말씀 주시면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MC 특집 토론회 변화와 도전, 전북의 미래를 말하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토론의 서두에서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개괄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이 도전의 과제를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요. 역시 이 많은 분들이 전북형 어떤 발전 모델, 전북형 경제 모델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변화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변화의 방향은 특화된 발전 모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민들의 바람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좋은 큰 기업이 이렇게 전라북도 지역에 투자한다는 것은 저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매우 크나큰 일이라 생각하고 매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업도 일자리도 창출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삼성 측에서 이제 말을 번복해서 이게 무산됐으므로 저희한테는 매우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도 서울이나 부산 또 이쪽 국제공항 있는 도시로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불편함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국제공항이 생긴다면은 좀 경제적인 부분과 이런 편리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이제 넘어오게 되면 진짜로 금융의 메카가 되는 거잖아요. 금융 메카, 금융 허브의 도시가 되는 그 기대감에 쌓여 있고요. 그리고 그 큰 기관이 오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권도 활발화가 될 거고 그래서 전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문제가 가장 뜨거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셨는데 삼성이 새만금 투자를 포기 또는 뭐 이렇게 이 무기한 연기 뭐 이런 방향이 되는 것 같은데 도민들에게는 참 아프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 삼성 문제가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삼성 MOU 문제가 된 게 참 문제입니다. 예. 제가 볼 때. 당시에 2011년이죠. 예. MOU 체결 당시에 MOU 자체가 철저히 체결이 됐어야 됩니다. 예. 첫째는 제가 도지사 되자마자 이 문제는 꼭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근거가 매우 부실한 겁니다. 또 MOU 체결했으면 체결될 때까지 과정도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게 추적되어진 관리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왜 이렇게 애매하고 문제가 되느냐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삼성 측에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예.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를. 그러나 현재까지 답이 없습니다. 예. 아마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전라북도의 투자가 그동안 약했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의 기업이 투자한다면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는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분명하게 하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정운천 의원님이나 박주원 최고위원님 계시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정운천 의원님, 예, 이 방금 말씀 드리셨습니다만 삼성이 뭐 그냥 한국에서 그냥 기업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MOU라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분명히 도민과의 약속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안 되는 쪽으로 압박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압박하자. 예. 그 말은 MOU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 삼성 측하고 우리 도지사하고 또 그 관계기관, 국무조정실장 또 농식품 차관, 뭐 지식기능부 차관까지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는 되는 쪽으로 압박을 하자. 그럼 2021년까지 그 기간이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투자한다 해도 2021년에 투자합니다. 그럼 앞으로 5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꼭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아닌 다른 투자를 한국에 한다면 그거를 새만금에 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삼성이 아닌 다른 모든 기업들이 여기 올 수 있도록 그런 우호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따른 그러한 육해공,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SOC 투자를 철저하게 하게 해가지고
야, 이 정도 됐는데 이제 와라. 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으로 우리가 교섭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박준 의원님. 예. 그 삼성 투자 포기한 거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고요. 또 전북에서 삼성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은 그 당시에 그 MOU를 체결한 것이 그냥 단순한 투자 의향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LH공사가 경남으로 이전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또 각부 장관들이 다 모여서 국민 앞에 또 전라북도에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도 전라북도도 정부도 이 전라북도를 속인 게 아니냐는 그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삼성이 풍력 발전과 태양 전지 사업 이것이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저는 이게 좀 판단을 좀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측에서?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장기간 유가가 하락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침체되고 전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었고 이게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의 어떤 중요한 원인이 지금 석탄 발전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오는 그런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이 이제 석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압박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잘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부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꼭 이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물론 지금 새만금에 2020년까지 다 그 내부 완성 공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아직 20%밖에 매립이 안 됐거든요. 그래도 그 20%가 1,400만 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땅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지금 페리가 있고요. 또 이제 공항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것도 서울에서 이제 KTX가 오게 되면은 정말 사통팔달 그런 교통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그런 그 싱가포르의 마리나 샌즈 호텔 같은 그런 큰 이제 그 유락 시설이 들어오고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또 이 문화의 고장 전부과 그 넓은 땅을 활용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뭔가 중요한 어떤 한 이제 문화 컨텐츠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이 그런 거에 선제적인 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그런 이제 식품 산업이 넓은 농토와 또 이제 배우지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앞으로 식품 산업이 얼마나 유망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 못하겠다 이렇게 처리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지사님 그걸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한 거 있습니까? 아니, 아직 답이 안 왔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포기라고 그러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상무나 이런 분들이 어렵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까 그 말입니다. 되는 쪽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 그쪽에서 공식적인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포기다 해서 불매까지 하면 다른 기업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4차 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드론도 있고 로봇도 있고 전기차가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또 태양광이 있고 이런 새로운 신산업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우리 새만금을 내놓고 삼성이 다른 데 투자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해서 다른 신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도민 전체가 했을 때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은건 총장님은 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삼성이 투자를 했다는 것에 전라북도가 호노했던 것은 이제 그 글로벌 기업 3사에 가는 상징성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MOU를 철회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자체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 글로벌 기업의 윤리상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전라북도 의원 모두가 좀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운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삼성이 전국적으로 새만금에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미 삼성은 포기를 했다, 앞으로 안 할 거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서
마치 삼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발을 빼는 빌미로 이거를 활용할 여지는 없는 건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새만금에 아직까지는 이 기업들이 사실은 기업 윤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수익성이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새만금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수익이 나고 그리고 인프라도 이렇게 갖춰주고 있다고 하는 거를 계속 끊임없이 주지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뭐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수익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품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거든요. 그런 쪽으로라도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그리고 새만금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삼성 새만금 투자 문제를 넘어서 이제 저희가 탄소 산업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전라북도가 거두었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탄소법 통과는 정말 잘된 일이죠. 전북도민 모두가 마음으로 축하하고 또 같이 기뻐했는데 이제 남은 건 또 기업 유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송 기자님 이 문제 한번 정리해 주시죠. 탄소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탄소 산업과 저는 뭐 하도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어서요. 2006년부터 사실상 오늘날 이제 탄소 산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지적으로 국민에게 파고 들어가고 모든이 탄소 산업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도 전주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거기에 이제 탄소 섬유, 소위 카본 파이버가 국내에서는 최초, 또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고성능 이제 탄소 섬유가 생산됨으로써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효성이라는 기업이 전주에다 이제 공장을 짓고 이제 탄소산업이 가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지 오해는 효성 기업이 여기 와서 탄소 섬유를 생산하게 된 것은 기업 유치가 아니고 완전히 기업 창업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탄소 산업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탄소 섬유라는 건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창업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거의 창업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유치라는 용어로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본론을 얘기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탄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탄소 산업이 가고자 하는 길목에서 지방에서만 이루어졌던 기초자치단체가 했던 사람이 광역을 거쳐서 도산업으로 됐다는 어찌 보면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의원님들도 다 같이 3당이 협치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 아마 첫 번째 사례가 탄소법 통과가 돼서 저는 그게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어느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역시 3당이 협치를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어떤 희망적인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줬다는 것. 이제 문제는 이 이후의 과정들, 시행령도 만들어져야 되고 탄소 산업을 위한 종합 개발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도 똑같이 3당이 협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림이 정부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민간 부분에까지 파급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탄소 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탄소법 제정에는 정운천 의원님께서도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탄소 산업의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협치, 민주당이 입법 발의하고 국민의당 원내부대표가 협상을 해서 마지막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또 새누리당이 골을 넣고 그냥 협치해서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제 제가 산자위 상임위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게는 4분의 1이고 강도는 10배나 되는데 그럼 앞으로 철강을 대체 산업으로 탄소 산업이 될 텐데 드디어 이제 전라북도에서 10년 동안 지방정부에서 돈 들여가면서 만든 거 이 탄소법이 통과가 됐으면 이제 국가산업으로 키워졌다. 근데 왜 국가산업인데 지금 이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하는데 누가 지금 세우고 있냐? 아직 거기는 탄소과도 없어요. 그냥 철강과에서 한대요. 철강 대체 산업이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철강 대체를 하는 거 이거 빨리 안 나가면 좀 중국이 지금
그 탄소 산업으로 2030년에 1등을 가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천천히 나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유럽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후발 한 3% 차지하는데, 예. 이거를 정말로 앞으로 신산업으로 나가서 국가산업으로 키워내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저 도래이사가 온 대구하고 우리하고 경쟁이 돼요. 예. 이번 산업단지가 하는데 예산이 거기가 2배나 많더라고요. 이거 안 된다. 지금 전라북도가 지금 탄소산업의 종갓집인데 여기 또 대구로 돈이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대1 최소한 해라. 예. 그게 이제 탄소 산업단 메가탄소밸리 예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예비타당성 문제인데 탄소 산업단지. 예. 그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돼야 거기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후속 조치가 계속 해나가야만 되는데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 내의 어떤 탄소 산업의 주도적인 노력은 여기까지 온 거고 예.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거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못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탄소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만약 그거 못 만든다면 이렇게 하다가 다른 나라에 뺏길 수밖에 없는 예. 지금 절대절명의 이 시점에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해보니까 산자부 장관 입장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지사님이 우리 송하진 지사의 작품 아니었어요 처음에. 예, 예. 이거를 이제 국가산업으로 키워내서 할 일은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할 롤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성대 본부장님, 근데 이제 탄소 산업을 저희가 물론 굉장히 희망적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저희가 또 과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탄소 산업 생태계는 그 탄소 산업 자체의 그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만은 저는 우리나라 전체의 그 기업 간의 협업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탄소의 가장 기초적인 소재가 된다는 탄소 섬유는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대기업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반대로 그 탄소 그 섬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는 각종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종 소량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소재고, 물론 자동차나 항공기 같이 대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소재 부품을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그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런 기업 협력과는 전혀 반대의 그런 기업 협력 관계를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산업의 그 생태계를 완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문화 전반에 그 기업 협력 문화 전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현재 전북에서 탄소 산업의 생태계를 보면 연구 부분이라든지 탄소 섬유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이제 완제품 생산하는 부분이 아직 좀 미흡한데요. 예. 이 부분을 맡아줄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지원 의원님. 예. 아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라북도 현안을 아주 다 잘 파악하고 계셔서 이 전북의 산업 모델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탄소산업 관련해서.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북이 발전하려면 사람이 돌아오고 예산이 돌아오고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유럽에서 여러 나라를 봤을 때 아무리 그런 서비스나 문화, 산업, 농업이 강해도 제조업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일자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조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탄소 산업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하셨지만 이 부분을 자칫 다른 데 뺏기지 마시고 예. 확실하게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그거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과 관련해서도 정말 앞으로 전망이 밝습니다. 사실 미국 월가에서는 21세기 선도 산업 중에 하나로 농업을 보고 있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 또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그런 나라들은 농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전북은 지금 새만금을 통해서 중국하고 바로 예를 들면 상하이하고 바로 맞닿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고급 수요자만 해도 몇 천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급 유기농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천만 명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분유 파동이 있으면서 우유와 유제품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바나나 우유가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라북도에는 임실 치즈가 있습니다. 임실 치즈라는 브랜드가 몇십 년에 걸쳐서 고급 유기농 브랜드로 확실하게 구축이 돼 있거든요. 더구나 지금 익산의 식품산업 연구개발 특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저는 그 농업과 그런 식품 산업에 있어서 얼마든지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더구나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보면 농업과 식품 산업은 관광 산업과 잘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농촌 환경과 이런 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체험이나 이런 걸 그 이제 관광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어떤 은퇴마을 형성하고도 또 연계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한옥마을 또 군산의 근대문화 유적지 또 뭐 고창, 무주 이제 이런 남원 이런 관광 자원을 같이 활용하면서 얼마든지 그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라북도의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산업 발전 모델을 박 의원님께서 아주 전라북도 현안을 다 정확히 있게 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저희가 이 탄소산업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만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전이 완료가 됐고요. 또 기금운용본부도 오기로 정훈 전 의원님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죠. 이제 기금운용본부는 걱정 다 안 해도 되는 거죠. 당연히 오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먼저 아마 진짜 문영표 그 이사장하고도 만나고 또 서울에서 각 관계 기관도 만났는데 일단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금년 말 정도 되면 이렇게 완전히 이전하는 거죠. 근데 만나보니까 지금 한 300조, 400조일 때 한 300명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벌써 한 500명이 됐대요. 그럼 이제 500조에서 1000조, 2000조까지 가면 그 직원이 2000명까지 올라가는데 그 규모를 다시 건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 예산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까지 걱정하니까 당연히 내려온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군요. 도민들께서 전혀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믿고 있겠습니다. 3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누구도 그건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지사님, 그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이제 전라북도에서 금융타운 작업도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우리 정운천 의원님 말씀대로 아예 믿고 가면 안 올 수 없게 이제 만드는 작업이죠. 얘기하면. 저는 취임하자마자 기금운용본부 오는 문제를 자꾸 의혹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건 왜 그러냐면 법에 돼 있고 또 기금운용본부가 들어올 건물을 이미 짓고 있고 한데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애매할 때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지만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3당이 됐는데 그걸 못 막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예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저는 이제 기금운용부가 오면 그 기금운용본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기금운용본부를 활용하고 또 협조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또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파악해보면 약 266개 기관입니다. 보통은 금융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관련 기관이 전체는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전라북도의 지사라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기금운용본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11,000여 평을 땅을 샀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15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지금 그곳에 소위 금융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하고 있는 현재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오는 걸 전제로 서울, 부산, 다음에 이제 전주가 가장 금융의 핵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 또 관련 기관들이 많이 오면 지금 모두가 다 희망하는 일자리 문제도 적당한 부분이 된다. 금융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인력 양성이 매우 소중하다고 그럽니다. 금융이야말로 아무나 가서 적당히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타운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대 본부장님, 이 약 500조 원 규모라고 그러죠? 예, 이게 이전을 하게 되는 게 기정사실화 됐는데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금융 부분에만 어떤 효과를 국한할 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기금운용본부가 어떤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들과 기업들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관계에 있습니다. 자금을 대부를 해주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금운용본부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 기금운용본부를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한 해 3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 3만 6천 명 자체를 어떤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또 다른 사업의 기회가 전북으로서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먼저 이 3만 6천 명 오시는 분들을 전북에 오는데 편안한 여건을 조성하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교통편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회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은, 전북에 오기를 꺼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기반부터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는 분들을 잘 어떤 편안한 여건 속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을 상대로 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전라북도가 그동안 없었던 산업인데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기반이 절대 적지 않다. 자신 있게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박지원 의원님,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 이런 작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국가 지원도 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제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가야 될까요? 예, 사실 국민연금공단이 오게 된 거는 그러니까 LH 공사가 오는 거 대신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온다고 하면은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전북에 방문했을 때 사실 일부러 이제 기금운용본부 공사 현장에 가서 그 관계자분들을 불러서 앞으로 계획을 이제 철저히 들으면서 이제 그 부분을 따졌고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가 출범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국민의당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결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여러 금융 관련된 분들이 전북을 찾아오고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그런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이제 선봉에 서시겠지만 충분히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신호들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난 2년 동안 일었었던 일 중에 교통 인프라 부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새만금 사업을 성공을 위해서, 또 새만금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획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공항, 철도, 도로, 항만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사님,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전라북도가 그동안 발전의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SOC 부족이었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죠. 오랜 세월 속에서 고속도로 시스템도 확장되고, 대전 진주 간, 전주 광양 간, 모든 시스템이 제법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는 새만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새만금이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인데 그게 이제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이 미래로 나가기 위한 SOC. 그러니까 새만금이 갖춰야 할 것들. 그게 이제 항만, 도로, 철도, 공항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일단 계획상으로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공항도 최근에 이제 5차 중장기 계획에 일단 반영이 됐고, 철도도 거의 다 반영이 됐고, 다만 문제는 저는 속도라고 보는 겁니다. 속도. 지금 새만금의 동서남북 도로가 형성이 돼야 내부 개발이 되는 거죠. 아마 핑계를 아까 이제 삼성의 경우도 그 내부 도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약속된 21년 이전에 다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기왕 갈 거라고 한다면
좀 빨리 가서 여건을 호전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동서남북 도로는 지금 동시에 착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예. 입장이고, 항구도 지금 4선성만 일단 18년까지 간다 그러는데, 제가 어제 지난주에 예. 그 네덜란드 항구를 다녀온 이유도 새만금의 일반 산업용지도 있지만 농생명용지, 환경, 관광 다 있습니다. 그 항구가 우리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소위 농생명, 농식품 산업에 맞는 항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애정을 가지고 저는 속도와 함께 내용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예. 설계 당시에 미래를 향한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적당히 예산 써서 가기만 하면 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약간 속도와 조절이 안 되는 한이 있어도 목적에는 맞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에서부터 전주를 거쳐서 김천, 대구, 포항까지 가는 동서도로가 뚫려야만 진정한 물류의 흐름이 형성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와 함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3당이 됐으니까 예. 3당이 다 힘을 합치면 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문제는 속도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새만금 사업이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여전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정은천 의원님, 아무래도 이렇게 이 속도를 내려면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에서 내년 예산도 새만금의 그 속도를 내려면 최소한 작년보다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예. 근데 그거는 대통령의 절대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또 국회 안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그런 추진 동력이 지금까지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여당 의원으로 당선됐고, 지금 6년 동안 새만금을 그만큼 연구하고 새만금 위원으로 있었고, 또 이 새만금 개발을 하는데 하나하나를 제 눈으로 보고 저도 역할을 하고, 또 새만금 개발청을 법으로 만드는 데는 그 결정적인 역할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어떤 의미로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직접 이제는 그러한 정책으로 해서 최소한 박근혜 정부 안에 이 동서고속도로 무주하고 대구 간에 그 고속도로만큼은 오프닝 행사를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고, 하여튼 중국을 향한 서진 정책의 3만불, 4만불 시대의 계획만 세운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제일 먼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거시적인 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또 새만금 사업의 속도도 내야 되기 때문에 박진호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그 속도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요. 새만금 29년간 투자된 총액이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22조 원의 4대강 사업을 3년 만에 끝냈습니다. 분명하게 정부의 어떤 의지가 어떻게 속도에 반영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호남 소외론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새만금 개발청을 만드신 것과 또 새만금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개발청은 만들어졌지만 새만금 특별회계가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전라북도 가뜩이나 경제적인 자원도 없고 재정도 열악한데 새만금에서는 당장 어떤 게 지금 산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족한 지방 재정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새만금 특별회계가 반드시 공약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중국에서 그 속도 관련해서요, 새만금 사업하고 같이 시작한 것이 그 중국의 푸동과 비나이라는 그 이제 도시인데, 거기는 이미 다 이제 완성이 돼서 정말 그 동북아 경제 시대의 어떤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만금은 아직도 이제 매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그 정부가,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너무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고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 그거를 믿고 이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노력하겠고, 지방 교부세도 뭐 저는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간의 어떤 재정 격차가 많이 해소가 되고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생긴다면 또 더 이제 스스로 필요한 거를 판단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박지원 최고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꼭 인정을 해야 돼요. 새만금이 거의 20년 동안에 한 1,000억 정도만 들어가서 방조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2010년 계획 세우고 나서부터 1,000억이 4,000억이 올라오고 2012년 5,000억, 2013년 6,000억, 7,000억 제대로 지원을 했어요. 제가 지원을 한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정도 지원해 갖고는 안 된다.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서진정책이 교두보로 3, 4만 불 시대를 여는 국가의 대정책, 대프로젝트로 가야 된다. 그거를 우리 하자고요. 맞습니다. 예, 아주 오늘 정확한 의견 일치가 되고 있는 그런 토론입니다. 예. 저희가 새만금 이야기 또 이런 이제 지방 재정 문제까지를 좀 한번 포괄적으로 다뤄봤는데 교통 인프라 문제를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성대 본부장님. 이게 이 지역 출신이 아니신데 이제 1년 좀 거의 돼 가시는데 교통 문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교통 전반에 대한 인식은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고속도로라든지 서울 기준으로 볼 때 접근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이제 KTX 같은 경우에 익산과 전주에 서는데 조금 편수를 정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철도라든지 도로라 동서남북 이축 문제라든지 항만 문제 이런 문제는 시급히 좀 중앙정부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이 부분도 향후에 이제 새만금 쪽이 중국 진출의 어떤 전국적인 교두보가 되기 위해서는 영남 쪽의 어떤 문자라든지 그런 부분의 소통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제가 참 많습니다. 근데 김은권 총장님도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전국 방방곳곳을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예, 전라도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교통 인프라가 있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령 포항까지의 고속도로, 대구까지의 고속도로, 새만금 내부 동서이치 고속도로 이거 다 될 겁니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가장 지금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되는 게 이제 공항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만금을 단군일의 최대 국책 사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새만금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인프라의 핵심이 되는 공항에 대해서 물론 이제 중장기 개발 계획에는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새만금은 물론이고 이 서해안 시대가 도래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쪽이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려고 할 때 반드시 김해나 제주나 인천공항을 통해서 몇 시간씩 걸려서 이렇게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깨려면은 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북 전체의 역량 그리고 또 국가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사님 방금 이제 공항 문제 말씀하셨는데 또 현재 어떻게 맞습니다. 일단 5차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공항이 들어간 것도 쉽게 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2014년도부터 수요조사를 이미 도에서 시작을 해서 2030년 가면 400만이 넘는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요즘 영남권 공항 문제가 백지화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대응하는 문제죠. 나머지는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8억씩이나 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보통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1, 2년 만에 거기까지 해결을 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새만금의 경우는 정말 우리끼리 마음만 잘 먹으면 가장 최소 비용으로 가장 빨리 해낼 수 있는 곳이 새만금 공항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만큼은 지역 간에 이기적인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꼭 돼서
2023년에는 전 세계 국가에서 새만금 공항을 위해서 다 스카우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저희들 꿈입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렇게 이 전라북도가 앞으로 해가야 될 많은 도전 과제들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MBC 특집 토론회 변화와 도전 전북의 미래를 말하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실을 진단하고 그리고 도전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의 전북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희망이 우리에게 있을까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전북의 모습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보고 계시는 희망 한번 먼저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3당 체제로 가면서 서로 견제도 당끼리도 서로 견제를 분명히 할 것이고 또 다음 선거나 뭔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배분의 뭐 발전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배려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골고루 기회도 들어가고 또 도민들의 또 의견 수렴하는 기회가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뭐 지시나 행정에서 기획을 한 걸 그대로 이렇게 뭐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민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적절한 지원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상생하는 관광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인재 채용 같은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확보를 해주는 것이 결국에 기성세대, 청년세대 할 것 없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역시 세 분의 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희망을 말하면서 그리고 같이 대안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가 먼저 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구조는 사실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20대 총선 결과가 아주 절묘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특히 전북은 오랜만에 3당 구도로 지역 정치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이 국회의 절대 다수가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정동영 의장님도 계시고요. 김관영 의원은 또 당내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고 계시고 유성엽 의원님은 또 교문위원장을 하시고 저는 또 최고위원이고 그래서 국민의당 내에서도 그 전라북도가 갖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중에 또 전북 출신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국민의당에 그 성원을 주신 것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걸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결국은 호남이 스스로 자강을 해야 되고 또 호남 정치라는 것이 사실 비단 호남에 사는 550만 뿐만 아니라 범호남을 합하면 호남 출신들까지 합하면 사실 야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남 정치가 호남이 야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중심에서 국민의당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들으면서 든든한 말씀이신데요. 지사님, 근데 이 3당 체제가 사실은 겪어보기 그동안 처음 느껴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협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겠죠. 방금 우리 박주연 최고위원님 말씀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보니까.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준 것이다. 정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3당을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협치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원래 삼각형이 매우 안정된 모양이긴 하지만 각이 가장 예리한 것이 삼각형입니다. 사각형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 뾰족한 날카로운 각을 가진 삼각형이 제대로 안정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삼변이 균형을 맞출 때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협치죠. 정말로 생색을 내지 않아도 도민은 다 압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당이 더 잘했다, 어느 당이 더 못했다라고 하는 것 생색내기 이전에 정말로 마음으로 합쳐서 이 기회를 확실하게 한다면 도민들은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했구나라고 틀림없이
이제는 마음을 주는 순서가 저는 옳으라고 보고 저는 뭐 도지사로서 이 3당이 협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 돕고 또 때로는 제안도 하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도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님 말씀이 삼각형 얘기는 정말 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우천 의원님 방금 뭐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가 3당 정치의 축소판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보면 전라북도 협치를 통해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또 한국 정치의 어떤 중심을 잡는 균형자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서진 정책을 중국을 향한 해망금을 큰 프로젝트로 한번 만들어보자. 말만 이게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실천에 옮겨야죠. 여당 없이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여당이 크게 이제 움직여 나가면 야당이 도울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야당이 아무리 허락해도 여당이 열중시하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협치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 다만 그거를 얼마나 이제 밀고 나갈 거냐 하는데 예를 들어 제 계획을 얘기하면 지금 바로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한 15명으로 동북아 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각 상임위별로 우리 새누리당에서 15명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서진 정책으로 가자. 근데 이 새만금 공항 문제도 공항 문제로만 접근하면 지금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고속도로 만들듯이 동북아를 향한 미래의 3, 4만 불 시대를 여는 새만금. 이렇게만 계획 세우면 지금 현재 항만 그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 톤급 만들고 있어요. 10만 톤, 20만 톤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국내 항만 만들고 있어요. 안 된다. 이게 10만 톤급 이상. 그리고 국제공항 또는 그러한 걸 통해서 먼저 큰 그러한 프로젝트를 세우면 국제공항 당연히 오는 거고 국제항만도 당연히 10만 톤, 20만 톤을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도 발전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미래를 열 수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인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그 3당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또 그 32년 만에 여당을 선택을 하나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답하는 길은 그 일을 꼭 해내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또 지사님이 원하는 일이고 막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희망을 갖는 뭐 좋은 기회를 저희가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김은건 총장님, 지금 어쨌든 이제 3당 체제를 통해서 전북만에 뭔가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북의 발전 모델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야 될까요? 네, 사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그 중요한 활동이 정치인데 이번에 전북 도민들께서 안주하지 말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협력할 협력해라 라는 의미의 3당 체제를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이 해준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스스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일이 안 되면 중앙에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핑계 아닌 핑계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박주현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하여간 이 정치권에 영향력 있는 인사 중에 전북 출신 그 인사들이 아주 요소요소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외형적인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형적인 조건은 필요 조건일 뿐이지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북 도민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실천에 나서야 된다. 그럴 때 전북 발전을 앞당겨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이렇게 묘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강해지고 스스로가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까 저희가 도민 인터뷰 중에 관광산업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강성대 본부장님, 관광산업 전망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전북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특별히 토탈 관광을 내세우셔가지고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요즘 한옥마을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 한옥마을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옥마을 그러면 일반인들이 전주 한옥마을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명사인 한옥마을이 전주 한옥마을을 가리키는 고유명소화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전주와 전북의 어떤 그 관광 그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밝느냐 하면은 전북의 그 가진 유일한, 전북만이 가진 유일한 자산이 저는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마을에서도 보셨다시피. 제가, 서울에서 전북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전통 문화 공연이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걸 다 이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그 TV로만 보던 어떤 그 전통 문화 공연은 상당히 지루하고 별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저절로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그 전북에 추천하는 것이 전통 문화 공연을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만 접하게 하면 그 두 번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관광 자원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 지금도 하려고 하는 거는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지금 전북 관광의 문제가 이제 당일 관광이라는 걸 이제 해소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공연을 1시간이나 2시간 본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연을 보려면 앞뒤 시간 해가 한 서너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히 하루 체류 관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연 이 부분, 전통 공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는, 몰라서 못 보는 부분이 많아서 한옥마을에 와서 그 한옥만 보고 그 한옥마을 내에도 그 공연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들을 사실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건데 하여튼 그 굉장히 귀중한 그 관광 자원이 있으니까 그 전북의 관광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사님 오늘 이제 토탈관광, 금융산업, 탄소산업 이런 이제 이 전라도의 새로운 산업들이 오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전라도의 발전 전략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뭐 용어상으로 주장을 하는 게 내발적 발전 전략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쪽을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농생명산업, 탄소산업, 관광산업, 금융산업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벌써 토론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인데 많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전북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원인부터 현상 그리고 도전의 과제 그리고 희망까지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먼저 마무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좀 오늘 패널 분들께서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이나 또는 도민들께 하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대 본부장님 먼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북에 와서 많은 사실 그 제가 아름다운 것도 많이 보고 했지만 말씀들 속에서 낙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긴 역사적으로 보면 그 농업이 중심 산업이었던 그 조선 500년 동안에는 그 전북이 그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생산의 중심지였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전북에 약간 낙후된 이 기간은 오랜 전북의 역사에서 보면은 짧다면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바로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게, 지금 도정 방향이라든지 나아가는 방향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을 같이 도민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길지 않은 미래에 다시 옛날에 전북과 전주의 영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우천 의원님 마무리 말씀 한번 듣고 드릴까요? 이제 4월 13일 총선이 끝난 지 이제 2달이 좀 넘어서 석 달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북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 가서 제가 막힌 통로 열겠다고 항상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고 정말 전북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희망을 꼭 창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너무 아픔만 갖고 왔는데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3당을 만들어주신 그 힘, 협치의 시대를 열어서 전북 발전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곤 총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전북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또 발견되지 않은 잠재력, 예를 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탄소산업이라든가 농생명산업,
이런 부분을 극대화해 나가는 노력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지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이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지원 최고위원님도 마무리 예.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전북이 지금 발전하려면 인구가 2배, 일자리 2배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람이 돌아오려면 60년대 10%였다가 지금 3.6%에 불과한 그 6.4%의 분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 충청, 영남에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사실 영남에서도 그 기간 산업 노동자의 1위 공고 출신들이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 은퇴 시기가 됐거든요. 은퇴 후에 30년이에요. 요즘은. 은퇴 후 30년을 저는 고향에 돌아와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연호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호남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그 외부에 나가서 그 다른 고장에서 많이 고생하면서 어떤 분들은 성공하시고 어떤 분들은 고생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정말 성적에도 맞고 음식도 좋고 생활비도 싸고 또 이런 이제 고향에 와서 그런 귀소 본능도 충족하시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라도 며느리 프로젝트를 해서 그 저희 또래의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귀향에서 정착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향유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실버 매니저 역할을 하신다면 저는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그 문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에서 그 중요한 한 가지가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 연구개발센터들이 중국이 너무 스모그가 심해서 어디로 이전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만금이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중국에 이제 아주 퍼져 있는 한류를 활용해서 한류 콘서트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유치를 한다면 중국과의 직접적인 그런 수요가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저는 새만금 공항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잘 진행이 되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네 분의 말씀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송환진 지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화 시대의 전라북도가 뒤떨어졌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새로운 문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앞서 논의됐던 농생명산업, 또 탄소산업, 관광산업 이런 것들이 아마 새로운 문명 시대에는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낼 것이다. 거기에다 최근에 소위 ICT와 결합된 소위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큼은 전라북도가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3당 협치라는 또 새로운 정치 지형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정말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시대에는 희망만이 커가는 그런 전라북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이제 힘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민선 6기 2주년을 기념하면서 반환점을 돈 전라북도 어떤 과제가 있고 또 어떤 이 성과와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변화와 도전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해봤는데요. 그동안 전라북도 많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오늘 하나하나 드러내놓고 보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적지 않구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패배의식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걸 덜어내고 이런 벗어나서 전라북도의 미래를 향해서 서로가 힘을 모으고 또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나가는 새로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더 중요한 기회 그리고 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를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